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되겠습니다. 즉, 다낭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다낭식을 곱셈은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질문. 다낭식이 무엇인가요? 다낭식이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항이 몇 개인 거예요? 항이 한 개인 다항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낭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이 뭔가요?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나 문자를 곱한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나 문자를 곱한 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곱한다는 겁니다. 곱한다라는 거.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기가 연결되면 그것은 하나의 항이라고 보지 않고요. 여러 개의 항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2x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항이고요. 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낭식입니다. 자, x의 제곱 잘 보시면 x 곱하기 x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죠. 물론 앞에 있는 수는 1이 있기 때문에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이고요. 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나 다낭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는 문자 앞에 이 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문자 앞에 수 1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문자들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개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수.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알고 우리 용어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이제 첫 번째 다낭식의 곱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a 제곱 다낭식 맞나요? 오케이. 4a 다낭식 맞나요? 이 다낭식과 다낭식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2a 제곱을 우리 수와 문자로 좀 구분을 할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 4a를 수와 문자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됐죠? 자, 잘 봤더니 2하고 4 수고요. a제곱 곱하기 a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수를 수끼리 묶고 문자를 문자끼리 묶기 위해서 a제곱과 4를 현재 위치를 서로 바꿨죠. 이렇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약간 우리가 유식한 말로 곱셈의 교환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즉 어떤 두 수의 곱은 자리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는 수끼리 이렇게 먼저 계산할 수 있고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아하,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곱셈의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곱하고 싶은 것을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난 이거 먼저 계산할 거야. 난 이것끼리 계산할 거야. 이렇게 내가 곱하고 싶은 것끼리 묶어서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뜻이 뭐냐고요? 결합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법칙이 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8이죠.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1번이죠. a의 제곱 곱하기 a의 1제곱은 a의 2 더하기 1제곱해서 세제곱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셈 기호를 생략하시면 8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는 답을 구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다낭식의 곱셈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합니다. 이렇게 계속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식이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답을 찾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다낭식을 보면 이렇게 수 부분이 있죠. 즉 계수가 있단 말이야. 계수끼리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에서 8. 아하, 이걸 썼구나. 자, 그 다음에 문자를 보세요. 문자. a제곱 곱하기 a. 이 부분끼리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a세죠. 그걸 뒤에 썼죠. 아하, 다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낭식의 곱셈은 개수는 뭐끼리?
개수끼리. 개수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수는 수끼리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곱한다.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라는 것. 이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다? 문자끼리 곱할 때 이와 같이 같은 문자의 곱셈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무슨 법칙을 쓴다? 지수 법칙을 쓴다. 같은 문자의 곱셈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무슨 법칙을 쓴다고요? 지수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낭식의 곱셈 끝났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두 번째 다낭식의 나눗셈 넘어갑니다. 자, 나눗셈입니다. 다낭식에 그렇다면 나눗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시면 8ab 다낭식이죠. 2a 다낭식입니다. 자, 나눗셈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눗셈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하면 분수꼴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눗셈이 나오면 일단 분수꼴로 바꾸셔야 돼. 즉 8ab를 분자로, 2a를 분모로 이렇게 나타내서 분수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뭐랑? 다낭식의 곱셈이랑. 어떻게? 수는 수끼리 나누고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자.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수끼리 분리, 그 다음에 문자끼리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에는 뭘로 연결시켜야 될까요? 8 곱하기 ab, 2 곱하기 a니까 이것도 곱셈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눗셈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끼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 나누기 2는 4고요. 자, ab 나누기 a는 무엇이 된다? 약분이 되죠. a를 이렇게 약분시키시면 b만 남네요. 자, 그래서 우리 곱셈교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쓰시면 계산 결과가 4b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낭식의 나눗셈을 하려면 무슨 꼴로 바꾸자? 분수꼴로 바꾸자라는 것. 그리고 나서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같은 문자를 계산하실 때는 무슨 법칙을 쓰자? 지수 법칙을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8a제곱 나누기 2a제곱 이걸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2a제곱분의 8a세제곱 분수꼴로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수는 수끼리 나누고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는 수끼리 나누시면 얼마? 4고요. a세제곱 나누기 a제곱은 우리 지수 법칙이잖아요. 지수끼리 빼는 거 아시죠? 그래서 a의 3 빼기 2에서 얼마? 1 되니까 4 곱하기 a. 그래서 4a. 이와 같은 나눗셈에서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낭식의 나눗셈은 이와 같이 분수꼴로 나타내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식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낭식 나누기 다낭식은 분명히 맞는데 이걸 갖다가 분수꼴로 나타내시면 8ab가 분자 2분의 1a를 분모로 넣었더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분수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분수꼴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나눗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힌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해봤어요. 8 나누기 2분의 1 이와 같은 유리수의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눗셈을 뭘로 바꿨죠? 곱셈으로 바꿨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수에 뭘 취했습니까? 역수를 이렇게 취했죠. 자, 역수가 나왔네요. 역수란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자와 분모를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죠. 즉 분자 1을 분모에, 분모 2를 분자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이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와 같은 다낭식에서도요. 나눗셈을 계산할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으면 우리 8ab 나눗셈을 뭘로 바꾸자고요? 곱셈으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식에 뭘 취하자고요? 역수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역수를 취하려면 정확하게 2분의 1a의 분자가 뭐고 분모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2분의 1a가 있습니다. 분자가 뭘까요? 이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2라고요. a를 곱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a죠. 그러니까 2분의 1a나 2분의 a는 같은 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분자와 분모가 좀 더 확신해지죠. 분자가 뭐예요? A죠. 분모가 뭐예요? 2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분자 A가 분모로, 분모 2가 분자로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역수를 취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수는 수끼리, 즉 8 곱하기 2 하시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AB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2가 앞으로 나가면 분자가 1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수는 수끼리 8 곱하기 2는 16. 문자는 문자끼리 A가 약분이 되나요? A 약분하면 뭐만 남습니까? B만 남죠. 왜? B 곱하기 1은 B니까. 따라서 곱셈기호 생략하면 16 곱하기 B, 이게 바로 이 다항식의 나눗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방법 뭘 이용했습니까? 역수를 곱한다라는 거죠. 역수를 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언제 분수꼴로 거치고요, 언제 역수를 곱하는 게 편한가요? 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분수꼴로 거쳤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의 차이점을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어허, 나누는 식의 계수가 뭐일 때는, 정수일 때는 분수꼴이 편한 거야. 그런데 나누는 식의 계수가 분수꼴일 때는 역수를 곱하는 게 편하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해 볼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1번 방식과 2번 방식이 있는데 1번 방식은 이걸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이것의 역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누는 식의 계수가 뭐일 때, 정수일 때는 분수꼴로 거쳐서 푸는 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의 계수가 분수꼴일 때는 역수를 곱하는 게 편리하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편리하다고요. 편리하다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다항식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둘 다 나올 때 이렇게 앞에는 곱셈, 뒤에는 나눗셈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이와 같은 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어렵겠죠.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8x 세제곱 곱하기 2x 나누기 마이너스 4x 제곱. 일단 뭐부터 한다는 겁니까? 곱셈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나눗셈 하자고요. 자, 곱셈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는 수끼리 곱할까요? 8 곱하기는 얼마? 16이죠. 자, 문자입니다. x세제곱 곱하기 x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x에 3 더하기 1 해서 얼마입니까? x의 4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나눗셈 할게요. 나눗셈 역시나 이게 계수가 뭐야? 정수야. 그럼 무슨 꼴로? 분수꼴로 이렇게 바꾸자고. 분수꼴로 이렇게 바꾸자고. 자, 그러면 수는 수끼리. 자, 수 볼까요? 16 나누기 마이너스 4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되죠. 오케이? 자, 문자 가겠습니다. x 4제곱 나누기 x 제곱입니다. 약분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x의 제곱이죠. 선생님 어떻게 약분하나요? x 4제곱 나누기 x 제곱은 분자는 x가 4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분모는 x가 2번 곱해져 있다는 거니까 xx 약분하면 x가 제곱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다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지수에서 여기 있는 지수를 빼자고요. 그러면 x의 4 빼기 2제곱해서 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라는 거.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수꼴로 고치거나 역수를 곱하면 되는데 분수꼴로 고칠 때는 계수가 정수일 때, 역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계수가 분수일 때 이용하시면 편리하다는 것 정리하실 수가 있겠네요.